이 아이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엔 대부분 엄마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실이죠. 부모님이 잘해주지 않고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어렵죠. 대부분의 공부를 잘한다. 우리가 굳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엄마나 혹은 아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우리 애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해요. 우리 애가 계산 실수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애가 계산 실수 안 하다가도 해요. 아니 나는 계산 실수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랑 가장 친하고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엄마가 우리 애는 계산 실수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계산 실수를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제가 상담해서 끊어줍니다.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번에 한번 컨디션이 나빴나 보죠.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엄마와 아빠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그 긍정의 기운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너무 높게 봐요. 애는 의대를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우리 애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아이래. 자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 자체가 그렇게 인식이 들면서 힘들고 버거워요. 겉으로는 네, 괜찮아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척을 하게 돼요. 자녀를 객관화하지 않으면 척하는 아이를 만들어요. 결국은 애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보아주는 어머님의 자녀들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본인에 대한 객관화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엄마 아빠의 바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이 영향을 또 아이가 받아요. 본인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주세요. 본인 스스로 자녀를 자기의 또 하나의 대리적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이랑 같은 취미를 한번 공유하시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행을 같이 간다거나 등산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함께 한다거나 일단은 친해져야 돼요. 같이 뭔가를 해보세요. 그럼 친해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 자녀를 믿으시라. 두 번째, 자녀를 객관화하시라.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시라. 아이와 친해져라.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자신과 자녀를 명확히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면서 자녀에 대한 존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대부분의 경우 입시에서 성공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서 본인을 객관화합니다. 나의 삶이라는 주체적 인식이 강하신 분들이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삶이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내 아이가 입시에서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보통 이래요. 이 의대맘 어머님들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애 의대를 보내고 나면 모임에서 커피 마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일하세요. 대부분 일하십니다. 즉 자신의 삶을 찾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내 애가 의대를 보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의대에 보냈고 혹은 서울대를 보냈고 혹은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입시를 성공을 했어. 그러면 난 이제 내 삶이 있는 거야.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삶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아이를 못 믿고요. 이러지 않으면 아이를 객관할 수가 없어요.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마가 먼저 말하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요. 상담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답을 먼저 주지 마세요. 답을 찾게 해야지. 고등학교 입시요?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엄마가 미리 정보를 얻어갖고 와가지고 너 어느 고등학교 가야 돼. 이런 식. 그러면 애가 준비가 안 돼요. 그냥 애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내는 그 학교 가야지. 난 그 학교 가야지. 그럼 입시가 성공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먼저 말하지 좀 마세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는 제발 염려와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염려와 걱정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바가 있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속으로 참고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부를 막 안 해. 수학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수학 공부 안 해도 돼? 너 수학 공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람들은. 네가 이번에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은 너 잘 알고 있지?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이구 공부 안 하고 잘도 그 학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 힘이 확 빠져요. 자식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꼭 내 아이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은 그때그때 되게 많아요.
최근에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경로. 이 경로에 있어서의 내 아이의 시간을 얼마나 덜어주느냐, 내 아이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중위권이다. 그러면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 행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놀고 싶으니까 식탁에 계속 엄마랑 앉아있었어. 엄마랑 막 대화를 했어. 엄마가 설거지를 이렇게 다 해놓고도 계속 애가 안 들어가. 들어가서 공부해.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해. 라기보다는 엄마가 그냥 그 식탁에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꺼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애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이 100만 배나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상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위권에 싸면 뭔지 아세요? 너도 할 수 있어? 좀만 하면 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희망을 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못한다고 맨날 구박하고, 중위권 애들은 조금 더 하라고 맨날 또 구박하고, 상위권 애들은 더 옆에 애들 뭐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툭툭툭 치고 올라가는 애들의 어머님들의 태도를 보세요. 어떤 행동을 보이나? 할 수 있다? 이게 많아요. 그런 부모님이 없이 이 아이가 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엔 대부분 엄마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100점짜리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짜리 엄마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100점짜리 엄마에 의존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내 아이를 100점짜리 아이로 만드세요. 그러려면 어머님은 10점을 받던 9점을 받던 8점을 받던 7점을 받던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만큼 내 아이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이 이치를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